미래그룹 강만철 회장의 집무실은 늘 정갈하고 냉랭한 분위기였다. 흑요석처럼 빛나는 책상 위에는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와 숫자로 가득 찬 서류만이 놓여 있을 뿐 인간적인 온기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한 성공을 향해 질주해온 그의 삶은 빈틈없이 계획되었고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에 가장 밑바닥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졌다.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묵직한 울림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듣고, 두 발로 직접 느껴봐야겠다고. 회장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로. 며칠 후 강남의 최고급 빌라 대신 낡은 반지하방에 몸을 숨긴 강만철은 허름한 작업복에 먼지 묻은 모자를 눌러쓴 채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리어카 손잡이가 어색하게 들려 있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김씨. 70대 초반의 폐지 줍는 노인이었다.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다. 쏟아지는 땀방울, 쑤셔오는 허리, 매캐한 먼지 냄새.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였다. 번듯한 회장님에게 쏟아지던 존경과 환호는 차가운 시선과 외면으로 바뀌어 그에게 낯선 감각을 안겨주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는 그동안 얼마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작은 지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폐지를 주우며 그는 같은 구역을 누비는 베테랑 폐지 수집가 박씨 할머니를 만났다. 굽어진 허리에 깊게 새겨진 주름은 그녀가 겪어온 고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박 할머니는 서툰 김씨에게 폐지 줍는 요령, 효율적인 동선, 심지어 맛있는 값싼 식당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이, 젊은 양반.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라도 마셔. 박 할머니는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었다. 뜻밖의 친절에 강 회장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함께 폐지를 주우며 박 할머니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의 고통,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겪었던 온갖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강 회장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익숙한 풍경 앞에 멈춰 섰다. 높게 솟아오른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곳. 바로 자신이 읽어온 미래 그룹의 사옥이었다. 감회가 새로웠다. 저 안에서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끌었지만 정작 저 건물을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노고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때였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의 리어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 안 좋으니까 얼른 다른 데로 가세요. 매정하게 내뱉어진 말의 주인공은 미래 그룹의 기획실 엘리트 최 대리였다. 그는 실적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유명했다. 김 씨는 순간 회장으로서 호통이라도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꼭 참고 낡은 리어카를 끌었다.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무시가 더 씌워지는 듯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회사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정리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젊은 여직원을 발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 범위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김 씨에게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야근의 연속, 터무니없는 업무 지시, 답답한 회사 분위기. 그녀는 회장님은
이런 현실을 꿈에도 모를 거라고 한탄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주임이었다. 저희 같은 말단 직원들은 그저 부품 같은 존재인가 봐요. 김주임의 눈물 맺힌 눈빛은 강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온 회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김 씨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김 씨의 생활은 고되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강만철 회장에게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아주는 시간이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폐지를 주우며 그는 거리의 고독한 노인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 꿈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젊은이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과 절망, 따뜻함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고 강 회장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박 씨 할머니와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졌다. 투박한 말투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힘든 날에는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위로가 되었다. 박 할머니는 강 회장의 어설픈 폐지, 줍는 솜씨를 타박하면서도 낡은 손수레를 밀어주거나 무거운 폐지 더미를 함께 들어주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태도는 강 회장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미래그룹 안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게 흘러갔다. 최 대리는 여전히 실적에만 매달려 직원들을 닥달했고 김주임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은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지쳐갔다. 강 회장은 김 씨의 모습으로 회사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회사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다. 그는 번듯한 사옥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만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미래 그룹 내부의 심각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일부 고위 간부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 씨는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김 씨로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은 물거품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박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알게 된 인맥들을 활용하여 비리 관련자들의 행적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의 입소문, 주변 건물 경비들의 증언, 심지어 과거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원한까지 그는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 과정에서 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배신과 마주하게 된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오른팔, 심지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측근이 비리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강 회장은 더욱 굳건한 결심을 한다. 반드시 이들의 악행을 밝혀내고 회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김 씨는 마지막 작전을 준비한다. 미래그룹 창립 기념일, 성대한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강 회장은 이 자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비리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드러낼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기념식 당일, 화려한 조명 아래 CEO의 기념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김 씨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경비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김 씨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회장님께 아닌 미래그룹에 중요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CEO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김 씨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미래그룹의 진정한 주인, 강만철 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김 씨는 낡은 모자를 벗었다. 그 순간 행사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휩싸였다. 허름한 노인의 얼굴에서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강만철 회장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강만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래그룹 창립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참석자들, 턱시도를 차려입은 임원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였다. 연단 위에서 기념사를 읊던 CEO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씨, 아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마침내 CEO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강 회장은 낡은 작업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맞네, 강만철. 바로 나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고위 간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폐지 리어카 손잡이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지난 몇 달 동안 김 씨라는 이름으로 겪었던 경험들을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만났던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일부 간부들의 탐욕스러운 비리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낮고 차분하게, 때로는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떨리며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저는 회장실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제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로 살아보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권위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의 옆에는 김 씨의 낡은 리어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폐지 수집 도구가 아닌 회장이 낮은 곳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연설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혐의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부정행위에 분노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 회장은 즉시 비리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재정비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미래그룹이 돈만을 쫓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며칠 후 미래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고 불합리한 업무 시스템은 개선되었다. 사회공헌 활동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냉철하고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김 씨의 경험을 통해 겸손과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리더로 변모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더 이상 차가운 보고서 대신 김 씨 시절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찍었던 따뜻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물론 강 회장의 파격적인 변신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에서는 그의 행동을 쇼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의 변화를 환영했다. 특히 김 씨 시절 그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었던 박 씨, 할머니는 TV 뉴스에 보도되는 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래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립 기념일 이후 매년 가을 강 회장은 김 씨의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처음 폐지를 주었던 동네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박 씨 할머니를 만나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강 회장은 그때마다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업적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수상한 리어카는 릴의 그룹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한 회장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기리면서